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세아 종목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세아는 아세아 시멘트하고 아세아 제지를 거느린 지주 회사입니다. 먼저 요약을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안 되신 분은 요약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멘트와 제지 산업은 대표적인 내수 산업입니다. 그리고 건설 경기, 소매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죠. 아세아는 이러한 두 산업의 대표 회사인 아세아 시멘트와 아세아 제지를 거느린 지주회사입니다. 경기 민감 회사이지만 큰 변동성 없이 매출과 이익은 안정적으로 계단식으로 성장해 왔던 것 같습니다. 주식수는 219만 주로 매우 적고요. PBR은 0.19배, PER은 2.15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 가치주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자사주 비중이 18%로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시가배당 수익률은 1.8%로 높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최근에 자사주 취득, 그다음 자사주 소각, 중간 배당 등을 발표했습니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으로 보여지고요. 아세아 시멘트가 2020년 작년에 액면 분할을 했듯이 또 당사도 지금 주식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액면 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또 이것은 이제 3세 경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2세 오너 지분 승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맞물려서 주주 달래기 차원에서도 위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즈니스 자체가 고성장 산업은 아니다 보니까 단기간에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릴레이팅에 관심이 있는 분 투자자라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식인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아세아는 아세아 시멘트와 그 다음에 제지, 아세아 제지를 거느린 대표적인 지주 회사고요. 그리고 기타 한라 시멘트도 비교적 자산 비중이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시멘트 쪽은 시멘트하고 레미콘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골판지 쪽은 골판지 원지, 원단, 그 다음에 상자 이렇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탑업인 출자 현황 보면 아세아 시멘트는 약 지분 53.94% 보유하고 있고요. 아세아 제지는 현재 47.19% 아세아가 지주회사로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둘 다 상장 회사이고요. 회사 홈페이지에서 잠깐 회사에 대해서 언급한 거 보면 아시아 시멘트는 시멘트, 레미콘, 드라이모탈, 그 다음에 골재, 고객 맞춤형 시멘트 등 건축 기초, 소재에 대한 생산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 제지 쪽은 1958년에 시작돼서 반세기 넘게 산업용 포장재 기초 원지인 골판지 원지, 크라프트지, 석고 원지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종합제지 회사입니다. 기타 연결 대상 종속 회사를 보면요, 아세아 시멘트, 아세아지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한라 시멘트, 그리고 우신 벤처 투자, 그 다음에 아세아 레미콘, 기타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실적입니다. 이 회사 2023년 1분기 기준이고요. 시멘트가 전체 매출의 2,704억, 제지가 2,965억, 그래서 거의 비슷하고요. 금액이 영업이익은 133억, 214억. 보시면 22년 4분기하고 비교하면 시멘트 쪽은 매출이 많이 크게 떨어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익이 늘어났고, 제지 산업은 매출은 감소했는데 이익도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규모는 비슷하죠, 두 회사가. 시멘트 시장 언급입니다. 대표적으로 시멘트 산업은 7개 생산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고요. 레미콘 사업의 경우 각 지역 레미콘 업체간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당사의 시장 점유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몰탈은 유럽 중심으로 시작해서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이고, 원래 타사가 독점 중이었으나 당사도 시장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제지업체입니다. 제지업체 쪽은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 내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원지와 상자를 만드는 회사들이 수직 계열화하면서 좀 재편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태림포장, 삼포판지, 한국수출포장이 관련 업체들입니다. 또 시장 여건 보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지 판지 모두 제품 차별화는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격 경쟁에 의존하고 있고 따라서 수익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또 판지 같은 경우는 원가의 대부분이 원지이기 때문에 이 원지 가격에 민감하지만 또 제품 가격에 연동 반영하기 어려워서 수익성도 높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골판지 원지 가격이 주 핵심 수익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 보겠습니다. 시멘트 쪽은 주요 제품은 시멘트, 레미콘 2차 제품이 있고요. 재지 부분에서는 골판지 원지, 상자 제조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골판지 상자, 이건 포장용이고요. 이쪽이 주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가격을 주로 보면 시멘트는 현재 이게 1분기 기준이고요. 톤당 99,16원으로 2022년 대비 약 17% 올랐고요. 그 다음에 레미콘은 약 14%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분기 기준이죠. 그리고 골판지 원지는 22년 대비 한 3% 떨어지고 원단도 2% 떨어지고 상자도 1%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은 재지 쪽은 크게 일어나진 않았고요. 시멘트 쪽은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원가가 중요하죠. 원가도 근데 같이 올랐어요. 모래 자갈 슬래그 중에서 대부분 7%에서 13% 정도. 그래서 아까 제품 가격 보면 요거보다는 좀 더 올랐기 때문에 원가 오른 거는 상당 부분 그러니까 판매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지 부분은 마찬가지로 원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13%, 폐지는 펄프 쪽에서는 5%, 원가도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이익 자본 배당 보겠습니다. 10년간 매출액 보면 2011년부터 16년까지 요 기간이죠. 굉장히 안정적인 그냥 매출이죠. 성장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2018년도에 좀 극적으로 1조 6천억까지 성장을 했고 이후에 약간 쉬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1조 8천억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동성 크지 않고 안정적으로 매출이 계단식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도 2012년부터 17년까지 보면 그냥 600억에서 800억 사이에서 큰 변동성 없이 있었고요. 그다음 2018년도에 1800억까지 급증을 합니다. 그리고 1500억, 1400억으로 둔화를 보였으나 2021년도에 그죠? 2200억까지 급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숫자가 틀렸네요. 이게 2021년이고 이건 2022년 2300억 예상이 아니라 이미 진행된 거죠. 오타가 있네요. 다음에 2023년 1분기 재무상태표입니다. 1분기 실적 보고요. 현금은 2161억, 유동자산은 8657억입니다. 비유동자산은 2조 3300억이고요. 비유동자산이 많은 거 보니까 고정자산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채는 1조 3200억이고요. 부채 비율은 71%입니다. 자기자본은 1조 8700억이고요. PBR은 0.19배입니다. 1분기 손익계산서입니다. 1분기 매출은 4919억에 영업이익은 392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259억이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 영업이익은 3%, 당기순이익은 8%. 크진 않지만 전년 대비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하고 2분기 실적 아직 알 수 없고요. 작년 당기순이익만 기준으로 보면 PER은 2.15배 수준입니다. 배당입니다. 일단 최근 7월 26일에 발표한 중간배당에 600원 배당, 중간배당 발표가 있었고요. 최근 3년간 평균 배당금은 2,917원입니다. 시가배당 수익률은 1.8% 되고요. 2022년만 보면 3,750원으로 약 2.31%가 됩니다. 주가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 16만 2,30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3,513억 원입니다. 외국인 지분은 5.5%고요. 일봉입니다. 차트 보면 2022년 9월 30일 주가 98,500원 최저가였고요. 52주. 네, 공교롭게도 이때가 주식시장의 바닥이었죠. 그래서 주식시장과 좀 일치하는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주가가 상승 이후에 300일 이평선 타고 쭉 쉬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월봉입니다. 당사 주가는 2015년도에 19만 2,500원 최고가를 찍었고요. 앞에서 제가 영업이익 말씀드렸는데 영업이익이 쉬다가 2018년에 한번 쉬다가 21년이죠. 21년에 한번 이렇게 떴습니다. 요 구간을 보면 2018년, 그다음에 2021년, 그죠? 22년까지 주가가 고점이 영업이익 픽하고 일치하는 걸 볼 수는 있고요. 반면에 좀 특이한 거는 2012년부터 15년까지는 600억에서 800억대 영업이익 그냥 횡보를 했는데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주가가 5만 원에서 15만 원, 19만 원까지 간 거죠. 이런 구간은 보통 우리가 릴레이팅이라고도 하는데 저평가 구간이 해소되는 거면, 근데 제가 정확하게 이 구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수급입니다. 외국인은 크게 평행하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산 것으로 보이고요. 기관은 꾸준히 매수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1년간만 보면 숫자로는 아직 5만 7천 주, 5만 5천 주 순매도입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가 들어온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공시된 내용입니다. 자사주 취득 및 소각 이슈가 있었고요. 7월 10일 날은 주식 소각 발표가 있었습니다. 28,500주 많지는 않지만 전체 주식수가 워낙 2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1% 이상 그러니까 소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기취득 자기 주식이고요. 당사는 이미 기존 자사주 취득 보유 주식 수가 40만 주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28,000주 소각한다는 얘기고요. 또 동시에 7월 말일부로 종료된 자기주식 시작 계약 해지를 하고 신규 계약으로 약 20억 원 정도를 내년 1월까지 자사주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한번 소각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렇게 취득한 주식을 소각할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는 없으니까 쉬고요. 종목 뉴스 보겠습니다. 종목 뉴스는 뒤에 지배 구조와 관련된 이슈들이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 비즈 뉴스를 보면 아세아 3세 형제 경영이 본격화됐고 아세아 제지와 아세아 시멘트 대표 이사직들이었는데 각각 회장과 부회장으로 올랐다. 아세아 그룹은 68년도에 고 이동용 초대 회장이 충북 시멘트를 인수하면서 시작됐고 2세 경영을 하다가 지금은 3세 경영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2세 경영진들은 지분을 갖고 있고 현재 생존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아세아 시멘트는 이윤범 회장이 9년간 이끌었고 아세아 제지는 이인범 부회장이 16년 이끌었다. 앞에서 보시면 두 회사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남들이 보면 그냥 두 형제가 하나씩 나눠 가져도 될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형제 경영으로 회장단에 올랐다고 합니다. 또 이건 주주 확대 경영 얘기고 이건 아세아 제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윤범 회장이 승계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 주주 환원 정책은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분을 승계하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낮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안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아세아 지주사는 지금 이제 주식수가 219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액면 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세아 시멘트가 작년에 액면 분할이 있었거든요. 5천에서 500원으로. 당사도 언제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배 구조입니다. 앞에서 한 거 지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윤범 현 회장이 13.74%, 그리고 특수관계인 포함하면 42.96이고요. 동생인 이인범 씨가 7.56%, 그리고 2세인 이병무, 이윤무 그러니까 전 회장님들이 11.44%, 4.27%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병무 2세분의 자녀분들이니까 이분의 지분이 승계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앞에서 처음에 정리했지만 단기간에 주가가 오를 만한 큰 성장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가치 측면에서 보면 회사가 크게 비싸지 않고 또 그냥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주주 환원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액면 분할 이슈도 보통 주가 상승 요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장기 릴레이팅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관심을 가질 만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